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호주로 조교학 보내실 때 사립이 나을지 공립이 나을지 혹은 엄마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가디언으로 오지 못할 때는 우리 아이를 홈스테이에 맡길지 아니면 기왕이면 사립 명문 보딩스쿨에 한번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립 명문 보딩스쿨이 좋다는 건 잘 알지만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선택을 잘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공립학교보다는 물론 비용은 좀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대에 꽤 선호도가 높은 그런 보딩 스쿨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호주 명문 사립 보딩 스쿨. 자, 타스메니아에 있는 보딩 스쿨들인데요. 제가 이 학교들에 주목을 한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 멜번, 아들레이드 같은 이런 대도시에 있는 부모들이 이 타스메니아에 있는 보딩 스쿨로 보내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학비가 조금 대도시보다는 저렴한 것도 있었겠지만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타스메니아 보딩 스쿨들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혹은 또 제3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호주로 또 조교학을 다시 요즘에 중국,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도 호주로 다시 2, 3년 조교학을 하시다가 호주로 다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던데 오늘 아마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타스메니아는 이 아래쪽에 호바트라는 큰 도시와 또 위쪽에 론세스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립 보딩 스쿨은 이 두 도시에 이렇게 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제가 호바트에 있는 이런 사립 명문 보딩 스쿨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호바트 하면 한국에서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흔치는 않고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데 골드코스트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호바트 하면 굉장히 시골이고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곳이 아닐까, 외진 곳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자, 사진으로 조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이 보시면 네, 비치 곳곳에 비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예, 요트들도 정박이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게 저는 제가 원래 이제 한국의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를 보면 이렇게 다 부산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저 안쪽에 내륙에 이제 집들도 많이 있지만요. 호바트가 딱 그런 식이에요. 저 뒤쪽까지는 도시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바다에서 딱 보면 다 이렇게 언덕을 끼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집이 있든지 간에 바다가 웬만하면 다 조망권이 들어오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에 아주 명문 사립 보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호바트 하면 제가 공립학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호바트 다운타운 시내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로즈니 파크도 있고 아래쪽에 샌디베이도 있고 주로 요 일대에 이제 명문 학교들이 좀 모여 있고, 한국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같이 오신다라고 해도 이 보딩 스쿨을 모든 학생이 다 보딩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 학생이 보딩에 들어가고 또 엄마가 아이를 직접 케어하겠다 그러면 또 직접 케어를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위치에 이제 있는 학교들 제가 세 곳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첫 번째가 샘 마이클스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1892년에 개교됐으니까 130년이 훌쩍 넘은 명문 사립 보딩 학교인데 전교생이 다 보딩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0명 정도가 보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24명 보딩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보딩은 이제 주로 고학년이 들어가니까요. 그 중에 이제 유학생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안타깝게는 한국 학생은 전혀 없고요. 유럽에서는 주로 독일 학생들, 이태리 학생들이 좀 많고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문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 숫자가 공립하고는 좀 다르죠. 선생님 한 명에 학생이 한 15명 정도 꼴로 교직원 숫자가 좀 많은 것도 명문 사립 보딩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주목하는 거는 성적인데, 성적을 한번 보시면요. 미디언 스코어라고 해서 이 87.5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에이타라고 해서 제가 다른 조교학 영상편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 수능은 에이타라고 하는데 이게 등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99.95가 만점인데 만약에 80점을 받았다. 그럼 내가 전체 고3 중에 탑 20%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87.5%라고 하면 탑 12%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 학교 전체 고3의 중간 위치에 있는 학생이 전체 12%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성적으로 우수한 그런 학교죠. 보통 에이타가 85점 정도 넘어가면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 멜번 대학부터 웬만한 명문 대학에 웬만한 학과들 다 지가거든요.
뭐 의치대 같은 이런 특수한 학과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일반적인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원하는 과 웬만하면 다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진학 내용도 보면요.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18.8%가 시드니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또 역시 멜번 대학으로도 18.8%가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퀸슬랜드 대학, UNSW 대학도 12.5%가 진학을 했고요. 전체에서 70%가 넘는 학생이 호주의 명문대학 그룹이라고 하는 G8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대학들로 다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선생님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시던데, 예, 칸가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게 테일러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딱 맞춤형,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유학생이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유학생이 다 이번 학기에 들어온 학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새 학년 새 학기 시작할 때 새로 오는 유학생 해봐야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자매학교,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남자 보딩학교 허친스라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두 학교 사이에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뭐 새로 남학생, 유학생이 좀 왔다, 이쪽에도 여학생이 좀 왔다 하면 이 칸가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봐야 보통 한 4-5명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맞춤 형식으로 영어 집중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영어 성장에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공립학교로 가면 하이스쿨 준비 영어반이라고 해서 IEC라고 하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면 보통 한 클래스에 뭐 25명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영어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립 보딩에서 영어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네. 그리고 기숙사는 보면 여기 이제 11, 12학년, 9학년, 고2, 고3들은 다 독방을 쓰고요. 뭐 7, 8, 9, 10학년들은 이제 쉐어룸이라고 해서 뭐 2명이 들어가는 방, 3명이 들어가는 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침 7시 기상해서 8시 아침 먹고 그리고 8시 반에 이제 학교로 가면 학교 정규 수업은 뭐 공립, 사립 구분 없이 한 3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로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는 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이게 사립 보딩의 장점이죠. 예,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또 그 학교 학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숙제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면 이제 각자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궁금한 게 학비잖아요. 예, 학비를 보면 5학년부터 학비가 12학년까지 똑같아요. 보통 시드니 멜번에 있는 명문 보딩 스쿨들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학비는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학비가 플랫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35,000불 정도면, 예, 시드니 멜번에 있는 명문 보딩이다라고 하면 다 5만 불 넘거든요. 그러니까 학비가 꽤 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보딩비도 26,000불 대니까 3만 불이 넘는 시드니 멜번에 있는 그런 명문 보딩 스쿨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6만 불이 조금 넘죠. 근데 이제 보통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홈스테이를 한다, 그렇게 하면 공립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 비용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이 보딩스쿨하고는 달리, 그죠? 예, 그런 비용들, 그리고 뭐 통학하는 또 교통비가 또 조금씩 들어갈 테고,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홈스테이를 보내고 자녀 혼자 이렇게 공립으로 보내도 거의 한 4만 불 가까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6만 불 좀 넘으니까 이 정도 차이로 사립 보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비교를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드니 멜번에 있는 뭐 이 정도 학교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학비가 8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성적이 좀 꽤 좋잖아요. 그러면 스칼라십을 25% 졸업할 때까지. 예. 이게 그렇게 뭐 딱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뭐 그렇게 딱 기준이 이거다라고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때 지원자 현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뭐 성적이 좀 그래도 상위 좀 뭐 한 10% 정도 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한번 해보면 또 장학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허친스라고 이렇게 자매 학교입니다. 두 학교는 차로 한 10분 거리인데 중간에 셔틀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IT 과목이라든지 몇몇 사이언스 실험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남자 보딩스쿨, 여자 보딩스쿨이지만 일부 그런 과학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컴바인드 해가지고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요일에 맞춰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타스메니아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방문을 공식 했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들, 사립학교들, 교육청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이 도서관에 가보면 남자 학교인데 여학생 교복을 입고 이렇게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컬리지 학교에 가면 또 허친스 남자 보딩스쿨에서 또 셔틀을 타고 여학교로 와가지고 또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주는 각각의 장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같이 코 에듀케이셔널 하면서 또 주어지는 또 교육의 어떤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이렇게 장점들을 좀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이 허친스 학교는 1846년이니까 학교 역사가 178년 된 하이스쿨입니다. 한국에 아마 이 정도 오래된 학교가 초중고 학교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호주 역사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할 정도로 명문 보딩 스쿨인데요. 자, 보시면은 타스메니아 호바트 시내 쪽에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비치가 앞에 요트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 그 앞에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큰 운동장이 보이죠? 저 오발들이 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쓰는 곳이고, 바로 앞에 이렇게 요트들이 또 많이 정박되어 있어서 각종 해양 스포츠도 이렇게 많이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커리큘럼에 보면 11, 12학년한테 100여 개 이상 되는 과목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죠. 다양한 과목들을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떨 경우에는 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인근 다른 공립학교로 가서 이렇게 조인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립학교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 수가 적어도 선생님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좀 제공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에이타 중간, 고3 전체 중간 성적이 88점이 넘을 정도로 굉장하죠. 그러니까 중간 유시에만 있어도 호주에 있는 명문학교들, 명문대학들에 자기가 원하는 웬만한 학과들 다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교고, 학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컬리지 학교랑 마찬가지로 이 허친스 남자 보딩도 두 개를 합치면 6만 불 정도 되는데, 뭐 기타 교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립학교는 또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치면 6만 불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자, 전체 호주 고등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퍼플색이 이 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고3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학교 고3들이 학업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우수한 성적을, 에이타 80 이상이면 전체 호주 고등학생들 중에 탑 20%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비율들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에이타 98점이면 전국 탑 2%잖아요. 그 탑 2% 안에 들어가는 학생도 이 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거죠. 자, 기숙사는 이 허친스 기숙사는 10학년부터 독방으로 사용하고요. 7, 8, 9학년들은 2명, 3명 이렇게 쉐어룸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 보딩을 선호하는 부모님들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이 허친스도 뭐 그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떤 학교랑 비교해도 강한 부분인데요. 파워 오브 9이라고 그래서 이 아웃도어 에듀케이션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 보시면요, 부시워킹, 스키, 스노우보딩, 뭐 동굴 탐험, 서핑, 바다 카약, 스쿠바 다이빙, 마운틴 바이크, 뭐 암벽 등반, 뭐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그 호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요트 대회가 있거든요. 그 멜번 쪽에서 이렇게 호바트까지 이렇게 항해하는 그 매년 열리는 그 아주 유명한 요트 대회가 있는데, 그 요트 대회도 이 학교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고등학생이지만 또 참가를 한다 그럽니다. 보면 이제 암벽 등반, 뭐 바다 카약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수직 하강이라 그래서 이렇게 점핑하는 거, 뭐 동굴 탐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팀이, 이 학교 팀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먼저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조정에 맞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가까운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게 이 시퀀스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조정하는 그 팀원들의 어떤 그 박자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한 다음에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고요. 뭐 카야킹도 이렇게 인근의 다양한 지역들로 나가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즐기고요. 그리고 캠핑 같은 거 아웃도어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안전교육 이런 것들도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훈련도 이렇게 하고요. 이제 아웃도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디베이팅 수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허친스의 음악 활동인데 이게 굉장히 활발해요. 뭐 밴드부도 있고 오케스트라, 뭐 합창 이런 것들이 해서 26개가 넘어요. 뭐 현악기로만 가지고 구성된 팀이 있고 또 관악기로만 가지고 또 구성된 또 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악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개인 지도를 이렇게 또 해주십니다. 도서관 시설도 아주 훌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더 프렌즈 스쿨은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IB 프로그램을 또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딩 명문 학교로 어머님들이 보내실 때는 호주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하이스쿨 과정은 좀 안전한 호주에서 공부하지만 나중에 대학은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좀 더 이렇게 또 목표치를 높이 잡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려면은 호주 수능을 가지고도 미국 대학, 영국 대학도 진학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IB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전 세계 대학들로 심지어는 IB 성적이 있으면 한국 대학들도 많이 받아주거든요. 호주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은 한국 대학으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가끔 또 부모님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한국에 있는 뭐 명문 대학으로 또 진학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IB 프로그램이 있는 게 호주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들로 지원이 되니까 좀 더 낫겠죠. 이 대학 전체 고3들 중에서는 40% 정도가 IB 프로그램을 하고요. 60%는 일반 그 TCE라고 하는데 호주 수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1887년에 개교했으니까 뭐 13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프렌즈 스쿨이 참 모토가 재미난 게요.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헌신. 야, 너무 멋지죠. 근데 특히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게 No one is born for self alone.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너무 멋진 문구 아닙니까, 그죠? 네. 이 학교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이 좀 색채가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이제 배려, 헌신 이런 거에 좀 더 교육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이 성적을 보면 이 프렌즈 스쿨의 전체 학생의 절반이 에이타 90 정도 나올 정도로 호주 전체 어떤 명문 사립학교랑 비교해도 성적은 정말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IB 성적 같은 경우는 원래 IB가 전체 국제 공인 그 전체 평균이 29점 정도 되는데 이 학교가 지금 34.7이에요. 5.7이나 높다는 거는 정말 높거든요. 시드니에 있는 명문대학 그 UTS 대학 같은 경우는 IB 성적이 32점 정도만 되면 장학금을 이렇게 막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평균이 지금 34.7이라고 하면 어떤 명문 사립학교랑 비교해도 성적은 정말 우수한 학교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학비는 앞에 두 학교, 그 컬리지하고 허치슨 두 학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제 8만 불이 조금 넘는 거는 15,000불 정도 되는 그 디파짓이 포함된 금액이라 그렇고요. 대략 디파짓을 빼면 이 디파짓은 돌려받는 겁니다. 디파짓을 빼면 한 6만 불대 중반 정도 이렇게 학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인데 한국에서 그 영어권 국가에 이제 그 사립학교 입학하려면 보통 AAS라는 시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요 시험을 쳐서 5등급 정도 이상만 되면 무난하게 이렇게 입학이 되고요. 그리고 꼭 이게 인터뷰에서 좀 여진이 있어요. 허치슨 남자 보딩이라든지 컬리지 여자 보딩 같은 경우 그 학교들은 인터뷰에 이렇게 잘 학생이 뭐 말도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인터뷰는 당연히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걸 잘 통과되고 나면 이 AEAS 성적이랑 뭐 IELTS 같은 어학 성적을 요구하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 프렌즈 스쿨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기준은 어쨌든 5등급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요 도표 한번 보십시오. AAS에 이렇게 시험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그 딱 중간이고요. 5등급 이상 정도만 되면 뭐 한 6등급 정도 이렇게 되면 호주에 있는 웬만한 사립 보딩에서는 입학 기준이 그 한 5, 6등급 그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학교들도 비슷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렌즈 스쿨에 뭐 다양한 그 액티비티 커리큘럼들이 또 있어요. 뭐 수학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수학 클럽에 또 가입을 하면 되고요. 뭐 디베이팅 클럽도 있고 이런 많은 또 클럽들이 있으니까 뭐 사립 보딩 학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타스메니아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골이니까 뭔가 성적이 좀 부족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타스메니아를 잘 모를 때 좀 성적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식 통계 자료를 보면요.
예, 호주에 있는 어떤 주정부하고 비교해도 공립학교의 성적도 타즈메니아가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이제 그 타즈메니아에 있는 사립 명문 보딩 스쿨이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 성적이 뭐 시드니, 멜번에 아주 우수한 그 사립 명문 학교들하고 견주어도 결코 성적이 낮지 않은 그런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립 보딩의 이제 입학 절차는요. 제일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컨택부터 해야 돼요. 우리 학생의 국적이 뭐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 현재 뭐 한국에서 몇 학년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몇 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생들의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한국 학생이지만 한국이 아닌 곳에서 또 공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 인포메이션을 이메일로만 이렇게 전달을 하면 학교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오케이. 그러면 정식 지원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정식 지원서 작성하고 지난 2년간 성적 첨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들어가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략 한 150단어 이상. 그러니까 A4 뭐 한 절반 정도 뭐 많으면 한 장 정도면 충분해요. 가능하면 학교 생활 말고요. 방과 이후 혹은 주말에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 활동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 자소서는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수석팀에서 충분히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방향을 좀 도와드릴 수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보고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서류를 냅니다. 만약에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AEAS 성적 시험을 한번 보라 그럴 거고 또 학교에 와서 생활이 적응될 거를 언어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영어 어학 시험을 한번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 허가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학비를 내고 그리고 이제 한 2달, 석 달 전에 학생비자 신청해서 학생비자 받아서 호주에 들어오면 뭐 공항에 마중 나가서 픽업하는 것부터 사립 보딩 학교들이니까 다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게 호주 이 명문 사립학교 보딩 스쿨을 문의를 주시건 아니면 공립학교 문의를 주시건 문의를 주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8개 항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밑에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8개 항목을 좀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셔야 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구나, 엄마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홈스테이를 원하는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메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제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호주 명문 보딩 스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호주 조교학을 염두에 두시는 어머님들이 사립 보낼지 공립 보낼지 홈스테이를 할지 아니면 보딩 스쿨에 학생을 보낼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